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왠지 모르게 오늘 인사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한 부분을 볼 거고요. 그리고 1교시는 또 저번 주에 배웠던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복습 좀 하고 나서 이제 내용에서 2, 3교시에 가서 또 우리가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렇죠? 봐요. 그럼 일단 12페이지를 한 번 더 펴보실래요? 12페이지 한 번 더 펴보시면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이라는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매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자꾸 얘기합니다만 공법은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숲을 봐야 된다, 숲을 봐야 된다, 뭐 하나하나 이렇게 뭐 외우려고 덤비지 마라. 이런 말 되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말로 맨날 숲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를 봐야 돼요? 12페이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배우는 건지를 보셔야 한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공법은 또 얘기하지만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규제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가 규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규제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시란 말은 뭐다?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가하는데 그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도시 서울시장이 계획해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이라고 하고 그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다? 우리 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시설 사업에 대한 거 도시계획 시설 사업, 뭐 도로나 공원, 학교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이거죠. 도시개발 사업. 그래서 따로 도시개발법을 배웠던 거예요. 별도 특별법을 우리가. 그리고 오늘은 뭐다? 정비사업의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거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라는 걸 오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죠? 뭐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뭐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계속 정부가 독려하려고 뭐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구조 안전 점수를 저번 정부에 50점이었는데 30점 낮추겠다 뭐 등등등 이러면서 무슨 뭐 재건축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에서 안 되고 있는 거지 지금은 안전진단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과거에 비하면 좀 달라졌죠. 상황 자체가. 뭐 엊그제 둔촌주공도 보니까 보통 일반 분양에 대한 어떤 경쟁률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평균적으로 15대 1이 넘는데요. 근데 이번에 둔촌주공 보니까 왜 몇 개월 시공 그 빚 때문에 싸워가지고 4개월 딜레이 됐고 했잖아요. 왜? 그리고 이제 일반 분양을 해봤는데 5.6대 1밖에 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4,000세대 가까이 이제 일반 분양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다 모든 원인은 금리 때문인 것 같고 아무리 봐도 그죠.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비사업 배울 거고요. 일단 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복습부터 먼저 해볼 겁니다. 저번 시간 봤던 거니까.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다 까먹거든요. 그걸 내가 다 알아요. 다 까먹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봐줘야 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은 지금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뭐다 1월 달 되고 나서부터는 또 바빠져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강조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요번 진도는 12월 셋째 주까지 하고 나면 마지막 주는 수업이 없어요. 7주 과정이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얘기를 할 때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주 한 주를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7주 끝나거나 마지막 주 한 주를 뭐 이것저것 또 쓸데없는 거 들으러 댕겨야 될까요? 아니면은 7주 동안 준 우리 오늘도 풀게 될 7주 동안 준 요 일일학습을 모아서 봐야 될까요? 7주 동안 준 요 일일학습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주에 혼자 계획을 짜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7주차 수업 끝나고 나면 이 7가지의 일일학습을 제가 강의랑 포함해가지고 뭐다 이 1강을 다 올려줄 거예요. 유튜브에도 올리고 우리 모해가랜드 홈페이지 무료특강도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12월 마지막 주는 뭐 해야 한다? 하루 종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7시간 정도 요거 한 거 1교시마다 했잖아요. 요거를 쫙 들어줘야 돼요. 마지막 주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된다? 이게 남지가 않아요. 그렇죠? 꼭 고점 명심하시면서 마지막 주는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꾸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거 찾아다니지 말아요.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월 달부터 뭐 하면 되죠? 매주마다 이 11, 12에 준 일일학습 7장을
동영상 같이 보면 좋지만 바쁘시면 그냥 자료라도 7장을 계속 읽어요. 매주 전체로 읽어야 돼요. 7장씩 하나씩 읽는 거 의미 없어요. 그렇죠? 일월 진도는 제도대로 가는 것이고 뭐다? 그리고 하루 시간 그 하루에 일정 시간을 내어셔서 7장을 다 읽어보시고 확인해 줘야 돼요. 매주. 그래야지 휘발되지가 않아요. 그럼 3월부터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그렇죠? 그 점 명심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해요. 우린 단권화 작업으로 그림책으로 끝내는 겁니다. 플러스 뭐하고? 이 일일 학습하고. 그러면 완벽해요. 60은 충분히 나오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앞에 이론 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6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했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원래 일했던 동네가 사업이 끝나면 오른쪽처럼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고 6문제가 나온다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럼 이제 개발사업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제가 46 왼쪽 밑에 설명드렸거든요. 그럼 도시개발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도시개발사업이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의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46페이지. 단지, 시가지 조성.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러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번 시간에 조곤조곤 우리가 배웠었고요. 신도시 만드는 사업인데 주거단지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의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오늘 1번 답은 요거잖아요. 도시개발 사업. 이따 또 요거 설명한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되죠? 순서가 일단 요 동네에다가 어떻게 사업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뭘 만들어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요 동네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뭘로 봐주겠다?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간주하여 주겠다. 그렇죠? 그러나 당해 동네가 모이면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면 취락지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니까 뭐가 되죠? 도시개발구역 지정되어도 도시로 간주하진 않겠다. 취락지구는 녹관농자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집 짓기 좋게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요. 혹시 기억나시겠죠? 지금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복습하는 중이라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한다.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꼭 개발법은 봐줘야 된다. 누구예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을 우린 뭐라 한다? 개발법의 지정권자라고 하고 개발법에서의 지정권자는 거의 대부분의 개발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정권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정권자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인 거고 그거 아시죠?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개발사업은 뭐 하는 거다? 신도시 만드는 거니까 우리 재화의 근본이라 볼 수 있는 토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하지만 그 위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 개량하는 거는 동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게 될 정비법의 지정권자와 지금 개발법의 지정권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이 재화인보다 토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 사업이라 국장이 관여를 하지만 보다 정비사업은 동네 사업이란 말이에요. 부시고 짓는 기존 시가지를. 그래서 정비사업은 국장의 권한이 없어요. 뒤에 가면 나오지만. 동네 주로 시장 군수 등의 주로 권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동네에서 그렇게 라인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시작. 시행자 누군지 보고 구역 정했으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구역 정했으니까 시행자 누군지 보고 실시계획 만들자. 그럼 인가받고 사업을 시행한다. 그럼 사업의 시행 방법은 뭐가 되죠? 수용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땅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사업 전 토지를 사업부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에 의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섞어 사는 걸 뭐라 그러고 혼용 방식이라고 하고. 그럼 봐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이라고 하는 요거를 수용해서 강제로 뺏어서 시행하고 만들어진 걸 뭐가 된다? 공급하는 거죠. 수용하여 시행해서 공급하는 건데 땅이 너무 비싸. 베리 베리 익스펜시브 혼돈이 다가이 데스. 그렇죠? 그럼 뭐야? 수용이 어려우니까 종전에 있는 A란 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사업부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바꿀 환, 땅지. 사업전 토지를 사업부의 같은 가치의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수용 방식은 소유자들이 권리를 넘기는 거예요. 시행자한테. 보상금 먼저 받은 다음에. 하지만 환지는 뭐죠? 소유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있어가지고 A라는 소유자가 사업부의 A-랑 같은 토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환지는 뭐예요? 개발 이익을 소유자가 먹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뭐 한다? 환지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셨죠?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개발 이익은 환수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대장동, 성남 사업 때문에 요 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 이익 환수도 좀 문제가 있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ING 그거 정부에도 정치도 그런 것 같고 지금요. 사실 뭐 대장동 사업만 나오면 할 얘기가 많긴 한데 또 정치 얘기하면 또 싫어해요. 얘기 안 해. 그렇죠? 그냥 법에 나온 것만 관련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 시작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할 거예요. 속 터져. 그래서 수용하고 시행하여 뭐다? 공급하고 환지는 이렇게 하는 건데 환지는 소유자가 살아있다 보니까 쫑알쫑알 말이 많아서 입을 뭐 해줘야 돼요? 꼬매줘야 돼요. 특히 이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꼬매주려면 개발 계획을 뭐다? 만들 때부터 동의를 미리미리 받아주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3분의 2, 2분의 1. 그렇죠? 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적 지위인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개발 계획을 만들 때도 환지 방식이어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하는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얘기하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고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 계획을 만들고 시작.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데 시행 방법은 수용하는 방식도 있고 환지하는 것도 있고 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일단 머리에 쫙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는 거다? 12페이지의 도시관리 계획에서부터 갖고 온 거야, 지금. 내 말 아시겠죠? 항상 모티브가 어딘지를 봐야 되고 베이스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연결된 지문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얘기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순서가 나오죠, 이제. 순서가 뭐예요?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하자는 거잖아요, 일단요. 그러면 개발 계획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다음 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구역이라는 걸 정하자 이런 얘기였었고 그 중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밑에 아까 얘기했었던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개발 계획을 만들 때 어떤 동의를 받을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 페이지 47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 물어본다면 이거예요, 사실은. 가장 빈출은 이겁니다.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봐봐요. 당연히 당해 동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게 될런지 인구 수용 계획과 재정 지원 계획과 시행 방식과 시행자 어떻게 할지 이런 거 교육복지 의료 얼마나 들어올지 계획을 안 하면 엉망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이 동네 인구는 한 10만 명 정도 수용할 거다. 그러면 700만 정도 면적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교육복지 의료 각종 등등의 시설이 필요할 거다. 그럼 시행 방식은 이걸로 하고 시행자는 이걸로 하자. 뭐 등등등 정하는 거야 이걸 다. 뭘로? 개발 계획으로. 이걸 왜 올라가냐고 이해를 하라고.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가 살아있으니까 쫑알쫑알 말이 많으니 미리미리 뭐부터 하자? 동의부터 받자 이 얘기잖아. 3분의 2 and. and야. and 2분의 1. 면적 총수. 이해가셨죠? 동시만족. 그리고 그럴 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다. 사실은 지금 외워야 할 건 이것만 외워도 훌륭해.
거의 뭐 10번 나오면 거의 뭐 개발계획 쪽은 한 5번은 이게 나온다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합니다. 또 나왔어. 심지어는 요번 3.3의 시험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워낙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내용들은 차차 우리가 1월 되고 뭐 3월 되고 5월 되고 하면서 계속 우리가 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그래서 앞으로 내용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도시개발구역을 정합시다. 개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정하자. 그럼 봐봐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뭐를 간주한다? 도시를 만들려고 한 거니까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간주한다. 시작.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간주한다. 시작.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간주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취락지구 등이라는 건 뭐가 된다? 제외가 된다. 왜? 취락지구엔 도시개발 사업을 해도 도시를 만들란 목적은 아니에요. 녹관농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정비를 위해 도와주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좀 오해하지 말고요. 했습니다. 그럼 너무 중요한 거, 흥분되죠? 지정권자가 누구냐? 시작. 지정권자가 누구냐? 개발법에서 지정권자가 누구냐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단 누가 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됩니다. 시도, 대도시의 시장. 시작. 어려워요. 그렇죠? 좋습니다. 하지만 송파 위례를 뭐 택지개발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정하고 얘기하면 서울, 송파와 성남, 경기도 하나에 걸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누가 정할 거냐?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냥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협의가 안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럴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 정한다는 겁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천재지변과 관련됐어도 국장이 정하고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어도 국장이 정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 중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죠. 뭐다? 2번, 3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물어봐요. 그죠? 그럼 뭐냐? 요청이란 단어가 있냐? 제안이란 단어가 있냐?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합니다만 공법이 체계와 흐름을 알고 용어를 파악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뭐를 봐줘야 되냐면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키워드를 못 잡으면 뭐하죠?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키워드를 찾아서 땡그라미 하는 방법, 이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키워드면 이거야, 이 키워드면 이거야,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요. 처음부터 연습을 하셔야 돼. 1학스 풀 때부터. 알겠습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하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봐야 돼. 그러면 요청이란 단어가 나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라고 나와야 돼. 그럼 중앙행정기관장은 뭘 얘기하는 거야? 장관급들을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중앙행정기관장들은 뭘 얘기하는 거다? 장관급.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요청을 했다. 그러면 국장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안이란 말이 보이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 뭐라고요?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 관련된 제안을 했다. 그럼 제안이란 말이 있으면 공공기관장, 정부출연기관장이라고 나와야 돼. 이해가셨죠? 그래야 맞는 지문이 국장 지정 사유인 거야. 하지만 2번, 3번에 어디도 뭐는 없다? 지방공사의 장이 요청과 제안일 땐 국장 지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다른 거 안 해도 좋아. 일단 지금 11, 12 할 리는 그거나 똑바로 외워요. 알겠습니까? 체크해 준 것만. 지금 그림책이 얇아보도 양이 많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11, 12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1월 달에 말씀드리는 게 달라요. 좀 더 붙이죠,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건 지금 말한 것만 정확히. 말하지 않은 건 궁금해하지 않기. 매번 강조하는데 매번 까먹어요, 그 말을. 그렇죠? 망각을 하고 말이죠. 질문을 또 합니다.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다 할 거야, 때 되면. 그렇죠? 할 건 정말 많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줄 알아요? 어떻게 절제를 해가지고 알아먹을 만큼만 얘기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은. 그죠? 실무를 위한 공부가 아니야. 합격을 위한 공부인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합격 공부를 하고 붙고 나서 실무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지금은 실무 공부할 시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물론 붙고 나면 또 이것저것 많이 댕겨야지. 내가 저번 지나간
그 화요일 날 우리 저 고상철 교수가 하는 그 부동산 홈즈라는 그 설명회 갔다 왔어요. 초대를 하길래. 날 또 초대를 하더라고. 아, 참 친구가. 갔다 왔지. 그래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왔는데 우리 합격생분들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붙고 나면 또 고상철 교수한테 도움 또 받아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활용하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은 일단 공부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김. 그럼 내용에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한다. 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좀 더 뭐 실무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우리 뭐 고상철 수업 가셔도 좋아요. 같이 들어도. 윈윈 되는 거니까. 작년 학생도 보니까 뭐 나랑 상철 교수랑 같이 들은 분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시간 될 때. 그렇죠? 없으면 뭐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내용에서 문제 좀 봐볼까요? 봅니다. 첫 번째 봅시다. 4회차 문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4회차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 봐요. 그럼 4회차에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부분에 34회 문제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럼 일단 첫 번째 봅시다.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주거 목적만이 아니라 뭐다? 유통 목적으로도. 그렇죠?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뭐다?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뭐라 한다? 우리는 도시 개발 사업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말도 쉬워 보이지만 막상 뭐가 된다? 모르는 분도 많아요.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한다고 나오면 그건 정비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잘 나온 지문이 이거죠. 2번하고 3번 참 잘 나와요. 이거. 그렇죠? 뭐 개발 계획. 그럼 2번에 대한 키워드는 뭘까라는 거죠. 2번의 키워드는 뭘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게 키워드인 거예요. 그럼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동의가 필요하구나. 환지 방식. 그렇죠? 수용 방식으로 할 땐 뺏어온 거라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 필요 없어요. 그렇죠? 개발 계획 만들 때에는. 그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일 때고, 그러면 토지 면적의 뭐하죠?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뭐가 되죠?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소유 청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잠깐만, 누가 시행자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시행자가 된다면 제외한다. 참 잘 뜨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아줘야 돼요. 환지 방식이라서 그런 거고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라고 한다면 그런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지정권자 정의죠. 금방 봤던 거. 그럼 지정권자의 원칙은 누굴까요? 금방 봤던 거.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대도시 시장이에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개발구역을 뭐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부분의 지정, 요거는 뭘 물어본 거다? 키워드가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를 물어본 거구나.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또 보니까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뭐 했대? 요청을 했대. 요청. 장관급. 그리고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 구역을 뭐 했대? 제안을 했대. 그러면 여기는 요청, 여기는 제안. 이해갑니까? 요청, 제안. 그렇죠? 이런 경우라 한다면 도시개발 구역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실히 금방 들었더니 금방 하는구나. 이제 뭐라고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권자 레벨에 대한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 했어요?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의 효과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뭐죠? 키워드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도시개발구역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그 효과를 물어보는 거구나. 그럼 뭐가 되죠?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과 뭘로? 그치. 지구단위 계획의 구역 등으로 뭐가 된다?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다만 모일 때 취락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뭐다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락지구도 과거에 참 잘 나왔었어요. 취락지구는 녹관농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집 짓는 걸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져도 그걸 도시로 간주할 수는 없는 거죠. 도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 자세한 내용이 더 있긴 한데 그건 좀 복잡해요. 일단 키워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까지 정했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림책 봅시다. 그럼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을 정했잖아요. 그럼 뭘 해줘야 돼요?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뭐 하죠?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실시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정했으니까 이제 뭐 하자?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실시 계획을 만든다 이 얘기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공공의 시행자, 민간 시행 종류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맞죠? 요거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봐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일단 토지 소유자와 조합은 모일 때 전부 환지 방식으로 뭐라고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다 수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 후에 환지를 받는데 다른 자가 시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질문이 들어왔는데 소유자하고 조합이 같은 건 줄 아나 봐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토지 소유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소유자가 7명 이상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조합을 만들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다만 전부가 환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수용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다른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전부 환지 방식이면. 그리고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 일대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이래서 시행자 중에서 조합을 보자 이 얘기죠. 뭐라고요? 시행자 중에서 뭘 보자? 조합을 보자. 도시개발조합 나와 있죠. 전부 환지 방식의 한정에서만 조합은 시행자가 돼요. 그렇죠. 여러 가지 또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자기 이익을 단체가 가지려는 이익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 대한 부분은 내용에서 일부 수용에 대한 부분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 말 건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의 한정. 뒤집어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로 지정되죠. 하지만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에 한정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의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혼동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러면 소유자 몇 명이 모일까요? 세 분이죠. 7명. 그렇죠? 우리는 3명이 모이면 뭐 하죠? 고스톱 치죠. 그래서 7명이 뭐 할까? 네, 조합 만들어요. 그렇죠? 좀 이따가 정비법에 가면 정비조합 추진위원회 만들거든요. 거긴 5명이거든요. 여기 7명이에요. 구분하셔야 되고요.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뭐 하죠? 조합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동의에 대한 부분은 뭐라 했어요? 제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동의와 총수 얼마? 2분의 1. 저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도 가운데가 AND. 아까 개발 계획 만들 때와 똑같죠. 동의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3분의 2, 2분의 1 AND 꼭 기억하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이 모여가 조합 만드는데 누구인가를 받는다? 지정권자인가. 개발법에서는 거의 다 그냥 지정권자예요. 오늘은 그냥 지정권자 아닌 거 없으니까 그냥 개발법은 권한자가 나오면 다 지정권자이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차차 배워가면서 아닌 거 몇 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은 그 정도만. 그리고 등기함은 성립한다 정도. 알겠습니까? 이거 시군구장이 인가한다고 나오면 되게 헷갈려요. 뭐라고요? 시군구장이 인가한다고 나오면 되게 헷갈리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토지 소유자가 뭐가 돼요? 조합원이 돼요. 시작.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 그래서 건물 소유자 같은 건 조합원 될 수가 없겠죠. 청산하고 나가는 거지. 건물 소유자가 조합원 되려면 나중에 좀 있다가 정비사업으로 가야 돼요. 거기는 건물이 중심이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합원 중에 뭘 뽑아요? 임원을 뽑는데 총회에서 뽑죠. 임원 선임은 중요한 거니까 그럴 때 그 임원에 대한 부분은 뭐다? 결격 사유가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조합원은 결격이 없어요. 여러분 숨 쉬어봐요. 쉬어져 안 쉬어져? 쉬어져요? 그럼 조합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조합원은 아무 결격이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고액들 설령 숨이 안 쉬어진다 하더라도요. 사망 신고 안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렇죠? 고액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조합원은 가능하다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뭐다? 중요한 사항 의결을 위해서 조합원들을 다 모아놓죠. 이걸 뭐 한다? 총회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총회. 조합원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 근데 조합원을 다 모아놓고 회의하는데 1000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 근데 회의 안건이 조합장 책상 교환의 건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런 경미한 것들은 그냥 의결 대표를 모아놓고 총회 의결을 가름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총회 의결 한글로 봐주는 거야. 그럼 몇 명?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요. 좀 이따 얘기하지만 정비법에 가면 100명 이상일 때 둬야 되거든요. 여기는 50인 이상일 때마다 둘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대한 처음에 1순환 볼 때 알아둬야 될 기본 축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다 얘기할 거야. 하나하나 회독수 들어가면서. 그러면 또 1일 학습 몇 개 풀어봅시다. 돌아옵니다. 그럼 내용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요. 조합 관련된 문제가 나와요, 이제. 첫 번째, 조합을 설립하려면이라고 나오죠. 조합 문제는요, 사실은 다 중요해요. 워낙에 많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항상 매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저번 주도 얘기했습니다만 11, 12의 일일학습 있는 거에 대한 부분 이것만 제대로 봐줘도 기본 40점 가까이는 얻는 수준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뒤로 갈수록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 제가 어떤 조언을 하냐. 11, 12 5월달에 봤던 일일학습 복습 노트를 한 100번만 보고 와봐요. 40은 기본이 나올 겁니다. 정말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거 명심하시고요. 갑니다. 그럼 다시 첫 번째 봐요. 조합을 설립하려면이라고 조합 설립을 물어보는구나.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명이? 그렇죠. 7명이죠.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하여 누구에게? 그치. 개발법은 지정권자죠.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럴 때 인가 신청코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 와, 와. 시작. 와, 와, 와. 제가 왜 와를 강조할까요? 엔드다 이 얘기야. 알았죠? 와.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얻어줘야 한다. 3분의 2, 2분의 1. 정말 몇 번 나왔나 기억이 안 나요. 7명 지정권자 3분의 2분의 1. 알겠습니까? 와, 뭐 얘기. 그리고 또 하나.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조합을 물어보면서 토지 소유자로 한대. 키워드가. 그럼 뭐가? 그렇지. 조합의 조합원은 뭘로 한다? 토지 소유자. 여기는 개발법이라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안 시켜줍니다. 여기서는요.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미성년자. 이건 뭐예요? 행위 무능력 3족 세트라고 하잖아요. 막가구, 들막가구, 들쿠구. 그렇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뭐가 될 수 없어. 어제 어떤 분이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아니고요. 임원이 될 수 없다고요. 그렇죠?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이것도 정말 몇 번 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밌는 게 결격이 임원에게 있고 조합원에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지문은 개발법만 나와요. 이상하게. 다른 법 별로 안 나오거든요. 정비법이나 주택법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는 안 나와 그 문제가. 이 문제는 여기만 나온다니까. 되게 신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야 돼. 됐고요. 그 다음에 조합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인 조합은 키워드가 뭘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요. 이 문장의 키워드는 대의원회거든요. 매번 총회를 개최할 수는 없으니까 의결 대표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총회 의결을 한 것으로 가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몇 명이라고 했죠? 그렇죠. 50인 이상이 되면. 그렇죠? 대의원에 뭐 할 수 있다? 둘 수 있어서 그 의결로서 총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7명 50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고요.
근데 시행자가 누군지 봤어요. 그러면요. 이제 뭐 해야 돼? 그러면 사업을 시행해 보자. 시작. 사업을 시행해 보자. 그럼 시행 방법은 뭐부터? 우리가 수용 방식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집니다. 뭐 말이야. 수용 방식. 그럼 봐봐요.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수용 사용이 나온다? 그러면 수용 사용은 정의가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면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뭐라고 이해하자?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 말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시작. 집단적인 조성 공급. 이 말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아, 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그럼 물어봐요. 지가가 현저히 높아서 수용하는 게 어려운 건 환지 방식. 혼란이 아니라 환지 방식. 알았죠? 그렇게. 이거는 집단적인 조성공급 단어 있으면 이건 수용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일단 수용에는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수용은 아무나 하나. 거봐 기억나잖아. 뭐라고요? 시행자가 수용을 해야지. 짜라라 짜라라라라라. 아 짜라라라. 나 안 미쳤어. 근데 오해하지 말 건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데도 수용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지정권자도 시행자가 돼야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시행자가 아닌데 왜 수용을 해요? 깡패예요? 말도 안 되지. 거기 몇 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어쨌든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차 밟아야 되는 거고 아무나 옆집 아저씨가 와서 국장이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오해 마시고. 그리고 당연히 수용해 주려면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됩니다. 보상금을 사전 현금 보상 주기라고 하는데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또 시행자가 수용이 이루어질 때 문제는 공공의 시행자도 있고 민간의 시행자도 있는데 민간의 시행자에게 막 함부로 수용권을 줄 수는 없으니까 조합은 어차피 수용 못하니까 빼고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민간 자본 땡기는 거니까. 그리고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줘야 한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사업 저저번 주에 배울 때도 민간 시행자 지정시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고 얘기했었거든. 이해 가셨죠? 민간 자금 땡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개발 사업 할 때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 할 때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건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의 자가 수용한다면 이런 요건은 필요 없겠지. 이해 가시겠죠? 그게 이제 요 요건이고요. 그래서 수용이 이루어질 때 보상금을 먼저 줘야 되지만 현금이 없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현금이 없으니까 야, 너 채권 주면 안 되냐? 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토지상환 채권인데 참 중요하죠, 이거. 뭐 말이에요? 토지상환 채권. 봐봐요. 수용할 때 A 토지에 수용하기 전, 즉 소유권 넘겨오기 전에 소유자들한테 돈 준 다음에 갖고 와야 돼요. 권리를. 그렇죠? 근데 뭐가 된다? 현금이 없다 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에는 소유자가 뭐 하죠? 원한다. 왜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채권을 지급하고 뭐 하죠? 보상을 가름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 넘겨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 끝나고 나면 분양토지 건축물로 바꿔줍니다. 이걸 뭐다?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한 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뭐라고요? 분양토지 건축물로 바꿔줘요? 그러면 환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 환지는 수용당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유자가 살아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야, 시행자한테. 다만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 토지 등으로 상환할 채권일 뿐인 것이지. 달라요. 알겠습니까? 수용 방식은 소유권이 시행자 넘어가는 거고 환지 방식은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남아있는 거야, 소유자한테. 달라. 이해 가시겠죠? 오해 말고. 다만 보상 방식이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채권 주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 누가 원하겠어? 솔직히 원하겠어. 그렇죠? 따라서 2분의 1의 한도를 둡니다. 안 그러면 시행자가 악용해서 전체를 다 채권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넘지 마라. 이것만 5번 넘게 나왔어요. 토지 상환 채권은 얼마? 2분의 1을 넘지 말라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음 타임 때 수업할 때는 오른쪽에 이제 자세한 내용도 볼 거예요.
요번엔 왼쪽에 그림만 간단히 보지만 어차피 지금은 많이 말해도 몰라 무슨 말인지. 복잡하니까. 그렇죠? 키포인트 기억하시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아, 수용하고 시행해서 만든 토지를 공급합니다. 시작. 수용해서 시행하고 만든 토지 공급을 하는데 그 공급이 이루어질 때 방법론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하는 조성토지 공급이라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방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조성토지 공급은 따로 승인받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그놈의 대장동인지 수장동인지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성남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때 문제가 생겨서 이것도 승인받는 걸로 개정이 됐어요. 이게 아직 안 나왔죠. 내가 33회 때 강의할 때 이거 33회입니다. 안 나오면 내가 진짜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안 나왔어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여요? 뼈를 갈아놓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모르겠어요? 어쨌건 그러다 보니 34회는 정말 나와야 돼요. 원래 승인이 없던 거였는데 생겼거든요. 그거 쪽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공급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업도 안 끝났는데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도 안 끝났는데. 그러면 사업도 안 끝난 토지를 왜 공급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거야말로 탈법 우려가 있고 뭔가 강박의 우려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원래부터 승인 조문이 있었어요. 지정권자 승인이. 사업도 안 끝난 토지 공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원형지 개발자라고 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지자체가 있었어요. 그럼 국가 지자체는 이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어도 좀 더 자기네가 하고자 하는 높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토지를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 상태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가가 MB정부 때 했던 4대강 보사업 있죠. 그거 할 때 요지문이 나왔어요. 그쵸? 4대강 보사건 다 아실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얼렁얼렁 임기 내에 끝내고 싶어가지고서 이제 막판에 좀 박차를 가했잖아요. 왜? 그래가지고 개발 사업이 안 끝난 다른 개발 사업의 시행자의 토지 등을 원형지 상태로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준 거야. 이해 가시겠죠? 그게 원래 원형지의 출생 배경이야. 따지고 보면.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원인도 있긴 한데 가장 큰 원인이 거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가 시행자로부터 원형지 공급 받으려면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뭐가 될 수 없어요.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시행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3분의 1을 넘어서 원형지 공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나올 때 가장 빈출 두 개만 골라 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뭐다? 2분의 1 넘지 마, 3분의 1 넘지 마.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사실. 그렇죠? 2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토지상환채권. 3분의 1 넘으면 안 돼요. 원형지. 대부분 문제 나올 때 이게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쉽죠. 그렇죠, 여러분? 몇 가지만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해. 그리고 자꾸 지금은 복습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럴 때 뭐 하면 돼? 수업을 또 들으면 돼. 빠르게. 1.5배속 막 이렇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야. 자습하지 말고 또 들어. 훨씬 나아 그게. 알겠습니까? 오해개들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에 대한 문제 몇 개 확인해 봅시다. 봐요. 그러면 8번부터 문제가 나오죠. 8번.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 시행자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가 봤더니 사실은 이걸 물어보는 거구나.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걸 물어보는 거야 지금.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걸 물어보는 거지. 항상 문장을 볼 땐 뭘 물어보는지 확인하고 키워드 잡으라 했어요 내가. 키워드 안 잡으면 안 풀려. 알았죠? 그 얘기. 그럼 봐요. 조합을 제외한 민간 사업의 시행자는 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고자 한다면 면적이 얼마요?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포인트 소유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보다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분의 2, 2분의 1. 시작.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말 잘 나오는 거 이거. 토지상환채권. 이 부분이죠. 됐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를 물어보고 있죠. 시작.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 규모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의 얼마?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됐고요. 그 얘기든. 그럼 내용에서 10번 보시면 10번은 뭐다 이제 환지 방식이죠. 그럼 마무리할까요? 그림책의 환지 방식 봅시다. 환지 방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요. 보통 봤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사업을 시행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맞아?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 방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뭐가 된다? 우리가 진행을 하는 건데 일단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모일 때 현저히 높아서 라고요?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수용하는 게 어려우니까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 토지로 바꿔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번 시간에 일단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봐봐요. 첫 번째 보시면 봐요. 1번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요 토지의 지목이 전이나 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답인 토지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뭐가 돼 이렇게 대지라는 걸로 바꿔준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500제곱미터였던 전답을 예를 들어서 250이라고 하는 대로 바꿔준다면 뭐라고 막 랄지랄지 해야 돼요? 땡큐라고 해야 돼요? 응. 왜냐면 전답이 대지가 되면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반 줬으면 완전 잘 준 거지. 그렇지? 이렇게 청산금이 없이 주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환지를. 이걸 뭐라 그래? 적응 환지라 그래요. 청산금 없이 적절하게 환지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환지의 목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꼭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환지 계획 만들 때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지면, 토수 이완, 환지 계획이라는 걸 만들죠. 시작. 성의가 없어요. 그럼 됐고요. 그런데 2번지 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 등을 본다고 한다면 일단 600인 토지였잖아요. 뭐라고요? 2번지 필지에 대한 부분이 뭐다? 600인 토지였다. 이 부분에 대한 걸 만약에 50%만 주면 같은 가치라고 한다면 얼마 주면 돼요? 그쵸. 300을 주면 되는데 너무 크다고 본 거예요. 그럼 적절하게 구획을 정리하기 위해서 200을 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큼이 됐구나? 그러면 청산금을 뭐하자? 교부해주는 가만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지. 또 하나 4번째 필지는 원래가 얼마였어요? 250이었단 말이죠. 근데 250이었던 걸 50% 주고 같은 가치로 본다라고 한다면 얼마 주면 돼? 125를 주면 되는데 너무 작잖아. 그러면 반으로 줄 뿐이지 토지 구획이 합리적으로 구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행자가 과소 토지를 200으로 정하고 200이 안 되면 환지 안 주기로 했어. 그럼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75를 더해줘. 그 뭐야? 200이 됐지 그러면 이거처럼. 증환지가 된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6번지 필지 맞추로 뭐가 필요하다? 청산금을 징수하면 되겠지. 70만큼에 대해서. 그래서 적응환지가 원칙이지만 감환지 할 수도 있고 증환지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왼쪽 밑에 보면 코딱지만한 토지가 있어요. 너무 작아요. 150밖에 안 돼. 그럼 150을 50%로 환지해주면 얼마야? 75니까 너무 작아. 200까지 증환자긴 너무 큰 거지 폭이. 안 되겠다. 그러니 너네 너무 과소해. 환지를 안정할 거야 라고 과소토지 환지를 부지정합니다. 시작. 과소토지 환지 부지정. 그러면 이렇게 과소토지는 환지를 안정하니까 오른쪽 그림에 13, 15번지가 없는 거야 지금. 청산금 주고 내보내는 거지. 근데 10번지, 11번지, 12번지, 14번지 그렇죠? 10, 11, 12, 14번지 얘네들은 뭐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행할 때 야, 우리 조그마다고 버리지 말고 시켜줘. 죽을 줄 알아. 라고 신청을 해요. 근데 이거
안 받아주면 죽겠죠? 그렇죠? 저항 세력이 된단 말이야. 알았어, 받아줄게. 이래서 이렇게 이용해서 입체 환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everybody, 입체 환지. 그렇습니다. 그럼 입체 환지에 대한 부분 뭐가 될까요? 아하,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 뭐라고요? 구분 소유권과 공유 지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부할 수도 있는데 이거 입체 환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10번지부터 11, 12, 14번지 이렇게 입체 환지라는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구분 소유권, 공유 지분 교부. 그리고 이렇게 환지해 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남은 게 있죠? 남은 거 뭐라 불러요? 보류지. 그럼 남은 거 보류지는 뭐가 되죠? 이렇게 남은 땅이 생겨요. 그러면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로 일단은 쓰여요.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아, 채비지라고 나오는 건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를 채비지라 그래요. 그럼 봐봐요. 봐봐. 이렇게 해봐. 보류지 중에서 뭐가 있어? 채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류지 이꼬로 채비지 더하기 공공시설 용지인 거죠. 이해 가시겠죠? 채비지는 뭐다? 비용 충당 목적으로 남겨놓은 토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래서 이게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사업이 끝났으면 이제 뭐 할까요? 사업이 끝났으면 환지 계획대로 오른쪽으로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권리가 넘어가냐 이 얘기죠. 권리가 넘어간 시점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에 이쪽으로 권리가 넘어가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넘어가죠. 하지만 문제는 봐봐요. 종전의 토지에서 이렇게 과수원 토지 등으로 환지가 부지정된 경우 등이 존재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환지 부지정 토지는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 사업 끝나고 나면 다른 장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얘는 환지 처분 있었던 날이 다음 날 되기 전에 먼저 소멸이 돼 있어야지 눈 떠봐. 오른쪽의 내용과 안 겹치거든. 눈 떠봐. 알았죠? 그러면 얘가 소멸되는 시점은 언제야?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이 그치 끝나는 때 먼저 소멸되고 다음 날 오른쪽에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종전 토지와 사업 후의 토지가 권리가 겹치지가 않겠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오른쪽에 환지 권리 발생하고 종전 것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을 때는 끝나는 때 먼저 소멸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환지 방식은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단어만 알면 쉬워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왼쪽 밑에 봐봐요. 그러면 환지 계획을 만들 때 이거 요거 작성 기준 관련된 거 몇 가지 지문 좀 읽어볼게요. 오늘 제가 입체환지랑 보류지, 채비지의 정의 좀 넓혔는데 입체환지, 보류지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토지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모와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보류지. 시행자는 사업 필요 경비에 충당하거나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에 뭐가 된다?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사업 필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보류지 중에 뭐다? 채비지. 얘기했었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뭐가 될까요? 환지 처분 효과. 효과는 뭐가 돼요? 발생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소멸은 뭐가 된다? 끝나는 때.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시작.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뭐 작년 문제야 무슨 다른 거 나왔지만 어쨌든 매번 물어보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일 모레 글피라고 얘기했지 내가. 그렇죠? 붙이면 안 돼. 발생은 다음 날, 소멸은 끝나는 때. 얘가 소멸되고 발생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봐봐요. 그럼 10번입니다. 키워드가 뭐냐면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일 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인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하다? 이 공유 지분을 보니까 입체환지구나 라고 정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신청이 있는 경우일 때.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하는 때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봐, 1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뭐라고 나오죠?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단 남겨놔요. 뭐죠? 보류자 일단. 이건 넓게 물어본 거잖아. 경비 충당만을 물어본 게 아니라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실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안 정하고 남겨놓은 땅이 있다? 보류지라고 하고 그 중에 일부를 뭘로? 채비지. 채비지라는 것으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뭐다? 보류지 중에 채비지가 있다 이 얘기인 거지. Understand? 아주 기본 단어들이죠. 그리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권리의 발생이 언제냐 이 얘기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그렇지, 다음 날. 잘 봐봐. 여러분이 이 문장을 볼 때 자꾸 오해하는 게 있어요. 주어가 뭐죠? 환지 계획으로 정해진 환지는 이게 주어예요. 환지가 사업 전이야 후야? 환지 바꿔주는 땅 사업 후지 당연히. 그러면 환지는 사업 후의 토지거든. 그럼 사업 후의 토지인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이 되면 환지를 뭘로 본다는 거야? 종전 토지로 본다고. 그 말은 뭐야? 권리가 넘어왔다는 얘기잖아. 여러분이 주어를 안 읽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왜 종전 토지로 봐요? 그럼 뭘로 봐? 그럼 뭘로 볼까? 봐. 환지가 주어야. 사업 후의 토지인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 다음 날 되면 얘를 뭐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고. 권리 넘어왔다고. 이해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뭐하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그쵸? 여기는 소멸한다니까. 끝나는 때.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시작.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알겠습니까? 라고 내용 등을 또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이게 바로 저번 시간 배웠던 개발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 줘야 되고요. 자꾸 얘기하지만 요거 1일 학습 반복하면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이게 회독수가 안 되면 나중에 내용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시간 있을 때 계속 뭘로 하라고요? 전범위로 해야 돼요. 7장 완성되어지면 우리 12월 마지막 주 뭐하죠? 금요일부터 뭐하죠? 쫙 정리해가지고 매주 전범위로 봐줘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쉬었다가 정비법 가도록 합시다.